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전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선주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반등에 좀 많이 성공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악재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워낙 부정적이었다 보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다. 이 우려가 대한전선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청나게 문제가 될 만한 규모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이상의 돈을 앞으로 계속 벌 것이기 때문에 요 재무 차트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선 업종이 이 섹터 자체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전선이 병목 현상이 생겨서 이제 광 케이블 이쪽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도 맞죠. 그러나 요것도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고, 지금 당장은 이 전선 관련주들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은 오른다라고 보고 있어요. LS그룹이 1등이면 대한전선은 2등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외에 뭐 KBI 메탈이라든지 이런 가온전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더 잘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전선 만약 주주분이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 종목을 좋게 봤는데 손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진입을 해야겠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과열되게 오르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근데 저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종목이 그냥 세력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누르고, 마치 진짜 그게 그런 것처럼, 못 오르는 것처럼 이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세력들이 자주 쓰는 전략인데, 이미지가 일단 훼손이 되면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LS그룹으로 사자, 대원전선을 사자, 뭐 KBI 메탈을 사자, 아니면 반도체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팔게 되거든요. 지금 이 이미지를 망치는데 꽤 긴 시간을 투자를 했고, 결국은 지금 시장이 한 템포 쉬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주목을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그럴 때 다시금 좀 크게 올리지 않을까라고 제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뭐 기술 반등이라는 게 늘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한 44,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죠. 근데 뭐 시간을 보내서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건 좋은 거니까 별 문제가 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뭐 엄청 끌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전선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를 지금 막는 건 병목 형상이거든요. 아실 거예요. AI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칩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이용자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기 소모량이 엄청난 거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챗GPT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의 전원이 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전선을 깔아야 되고 전기를 보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좋은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좋았던 움직임이 그냥 순식간에 거래가 마르면서 이렇게 관심이 없게 됐다라는 것도 세력의 장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눌린 종목, 저평가 종목을 좀 살려고 해도 괜찮은 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점에서부터는 아직도 마이너스 60% 엄청난 하락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전선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특히나 대한전선이 너무 못 가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어요. 물론 밸류 이야기도 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 돈을 벌 것을 생각하면 지금 시가총액도 큰 편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재료가 아무튼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시킬 수 있는 재료고,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런 좀 밀린 종목들,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밀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눌린 애들이 몇 개 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실 때 항상 중요한 건 재료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냥 매몰돼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보면서 얘가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이유가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없으면
투자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강제로 물리는 거고 좀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운에 맡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패의 근본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거 없는 매매, 막연하게 하는 매매, 그런 건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칠게요.